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상에 문화를 더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공방에서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핸드메이드 제품은 물론 카페에서 콘서트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광양의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광양에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공방인데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북바인딩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취향을 가득 담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들거나 노트를 만드는 그런 공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다이어리. 표지와 속지 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제작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족감도 업업업. 저도 배우기는 이제 서울에서 배웠는데 더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전남권에는. 그래가지고 왜 없지? 그래서 계속 서울로 계속 배우러 갔었거든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이러면 우리 밑에 이제 전남권의 청년분들은 단일 공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배우면서 나도 좀 나누자 해가지고 바로 차리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포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스티커나 명함 같은 거 꽂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그냥 수첩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 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자르셔서 편하신 대로 감고 다니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낯설지만 내 취향대로 만들 수 있는 북바인딩. 그런데 이 북바인딩을 무료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 공방에서는 정기적으로 SNS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무료 체험 수업을 연다고 합니다. 옆에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그림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공방이 있는 줄 알았고 오늘 그림 수업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원래 공방 다 금액을 주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할 것 같은데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방 특성상 뭐 수강료는 무료로 가능할지 몰라도 재료비가 이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무료 체험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행상점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원하게 됐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거기에 뭐 강사료라던가 뭐 재료비까지 다 지원이 돼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권이라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체험 수업을 무료로 열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문화 아지트 동행상점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시작됐는데요. 동행상점으로 선정된 15곳의 카페와 공방은 광양시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 공방에서는 수강생들의 재료비와 수강료를 무료로 진행하고 카페에서는 콘서트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는 일단 동행상점을 처음으로 지정하는 거라서 15곳만 지정을 했는데 최대 5년까지 한 100곳 정도를 더 지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소소한 이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더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문화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색 아이템, 바로 라탄인데요. 집에 이런 거 하나 두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라탄이라고 하는 등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드는 등나무 공예 공방, 라탄 공방입니다. 이런 라탄 가방 등이나 일상 인테리어 소품 등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광양 지역에서 5년 동안 라탄 공예를 하고 있는 서설리 씨. 이곳에서 백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토론 주제는 타지에서 왔어요.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광양으로 온 사람들과 라탄 무료 체험 수업은 기본. 10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토론을 기획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행상점 하시는 다른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 자체나 뭐 사장님들께서 기획하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재미있고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했어요. 설리 씨의 공방에는 라탄 작품 외에도 캔들, 아로마, 레진 아트 그리고 테라리움 등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편집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숍은 이제 여러 핸드메이드 작가님들 작품이 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행상점에 타 작가님도 입점을 해 계시고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누구나 오가면서 장벽이 낮은 전시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동행상점 사장님들께서도 편하게 이렇게 오시고 또 전시도 실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탄 공예품으로 시민들은 물론 작가들과도 하나가 되는 사장님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분명 카페였는데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인가요? 아기자기한 그림에 푹 빠진 어른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좋아하십니까?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네. 동네 꼬마들이 아저씨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 너네 둘 태워줄 테니까 들어와서 싸우지만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토끼가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들어와서 깡총거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들어와도 돼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나게 책을 읽어주는 이 사람은 바로 카페의 사장님. 광양 지역에는 그림책 전문 서점이 없어서 샵앤샵으로 직접 그림책 서점까지 운영한다고 해요. 너무 좋죠. 사람들 이렇게 어른이 되면 동심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가지고 동심도 생기고 또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교훈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물 볼 수는 이 카페의 특별한 점 추가요. 오늘은 카페에서 무료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광양 지역의 작은 카페지만 악기 연주회는 기본 7080 콘서트까지 이번이 4번째 공연이라는데요. SNS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 음료만 주문하면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이런 공연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귀한 분의 목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니까 노래가 더 카페의 분위기도 살리고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라종열 씨는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캘리그라피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이제 손님들이 늘상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하나씩 쓰다가 좋은 문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책갈피 크기로 이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보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더 열심히 쓰게 되면서 좋은 게 보이면 그냥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많이 배열을 해놨습니다. 저도 하나만 써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카페를 연후 2년 동안 캘리그라피 엽서를 선물한 라종열 씨. 즉석 요청에도 사장님의 손을 거치니 순식간에 멋진 캘리그라피가 완성됐네요. 저는 이 공간에 시인과 소통과 체험이라는 그런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아주 조그마한 쉼이라도 얻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시면 이제 서로 대화하려고 오는 거니까 대화하려고 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든 또 책이든 또 이런 음악이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 공간 안에 오셔서 마음에 가득 체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가져가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나만의 핸드메이드 작품도 만들어보고 미니 콘서트도 즐길 수 있는 동행상점의 여러 가게들. 평범했던 하루에 문화예술 활동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공연장 부럽지 않은 흥겨운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도 듣는 이들도 모두 하나가 됩니다. 주말 대전 숲과 도심은 무대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우리 일상 속으로 찾아온 선물 같은 공연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토요일 오후 대전 시민들의 휴식 공간 개족산을 찾았습니다. 하늘엔 초록잎들이 울창한 터널을 이루고 발밑엔 보드라운 황토흙이 걷는 재미를 안겨줍니다. 진한 꽃 향기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 여러분, 올해도 제가 개족산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황토길을 밟고 있는데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잖아요. 이럴 때면 이 개족산 저기 위에 있는 이거 보면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개족산에서 황토길만큼 유명한 게 바로 숲속 음악회인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무대가 마련되고 시민들도 자연스레 자리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공연은 알고 산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친구랑 둘이 산에 왔어요. 점심도 먹고 앉아서 노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하고 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관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제가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이게 공연 한번 끝나면 정말 걸어 내려갈 힘이 없을 만큼 제 에너지를 다 빼주시는 관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소프라노 정진옥 당자를 비롯해 5명의 성악가가 함께 펼치는 뻔뻔한 클래식. 가요부터 오페라, 뮤지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선보입니다. 재치 넘치는 퍼포먼스로 웃음을 주고 다양한 소품과 화려한 의상까지 관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원들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뻔뻔한 클래식은 관객들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연스레 관객들을 무대로 이끌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모습이야말로 이 공연의 백미입니다. 저희 팀이 클래식 팀이다 보니까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마술쇼도 준비하고 관객들이 쉽게 호응도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난 듯 어느새 공연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시민들은 무대에서 열정을 쏟아낸 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숲속에서 음악회를 즐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숲속에서 음악회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5분이서 하는데도. 그래서 뭐 트로트, 뭐 뮤지컬, 오페라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질리지도 않고 또 힐링이 돼요. 여기 오면은. 그래서 일부러 와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2시 반에 항상 공연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또 숲속에서 이렇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힐링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회장 한켠에는 추억의 우체통과 엽서가 마련돼 있는데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펜으로 꾹꾹 눌러 담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해준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해봤어요. 제가 공연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엽서에 한번 담아봤거든요. 이 숲속에서 음악회를 보니까 오감이 더 즐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에 뻔뻔하게 녹아드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 공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붉은색과 푸른색의 아치가 멋스러운 대전의 명소 엑스포 다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음악을 즐겼다면 이제는 도심에서 공연도 한번 즐겨봐야겠죠. 지금 부는 바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에 노래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아름다운 엑스포 다리를 배경으로 버스킹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 음악인들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사실 이런 무대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오늘 어떤 무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일단 이제 관객들이 듣고 어렵게 이제 다가오는 클래식이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곡도 거의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가요들을 편곡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두 팀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플룻과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트리플렛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서 연주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버스킹을 통해서 즐기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아름다운 선율의 리듬을 타는 시민들. 주말 저녁의 여유로움이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따라 부르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의 맛이 아닐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엑스포 다리는 야경 명소답게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4명으로 구성된 재즈 콜텟의 무대가 이어지고 감미로운 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달궈줍니다. 재즈 공연은 이렇게 즐기면 좋다.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사람들이 재즈는 많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음악들과 다르게 공연 중간중간, 노래 중간중간에 예, 호 이런 호응을 하셔도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연주자들 힘낼 수 있게 같이 즐길 수 있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이 재즈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람권도 지정된 좌석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기면 되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클수록 연주자들도 힘이 납니다. 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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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지역의 청년 음악인들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우리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공연 즐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친구랑 나왔는데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바람도 선선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리 위에서 불빛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공연 즐기시니까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 지금 어린애들도 많고 어른들도 다 즐기면서 이렇게 공연 볼 수 있어서 너무 솔직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공연장을 마음먹고 찾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 곳곳에 무대가 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거리를 걷다가 공연을 접한다면 뜻밖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번 주말 음악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빛바랜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이곳에서 옛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희상할 수 있고 또 추억이 담긴 작품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지.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찰칵찰칵 셔터 소리에 마음이 뛴다는 진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가를 만나봅니다.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실버들의 공간인 노인복지관에 추억을 떠올리며 진천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야 옛날 사진전. 제목 그대로 진천의 모습을 담은 오래된 사진을 모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예, 어려서 제가 저수지에서 그 사진 찍었던 게 그 기념이 돼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던 사진과 또 이제 그때 그 무렵에 그 사진반 회원들과 같이 그 생근천 문화축제에 사진을 전시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동네다 또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연속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사진을 수집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천에서 나고 자란 박찬영 씨가 10년 동안 수집한 진천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전은 복지관에 온 어르신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이제 중국수로가 지나가고 중국수로가 지나가고 이 동네가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전다 주차장, 주차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일 거야 아마 지금 따지면 아마 대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뚝 수문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저는 기억나요. 이거요? 네, 여기 그때 저기 갔을 때 저 다리 건넜었어요. 구름다리가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평소에 사람이 많이 다녔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4월 초파일만 되면은 이 자리가 맞아요. 굉장히 명소였었어요. 사실. 저기 건너기 힘들었어요. 옛사진 보며 너도 나도 추억을 꺼내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실제 보면은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지.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진천에 몰랐던 점도 진천에 살면서도 뭐 진천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를 진천의 옛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희상할 수 있고 또 추억이 담긴 작품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시도 전시지만 작업할 게 또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전시장에 걸려있는 액자 아닌가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가공을 또 직접 하고 이것을 조리까지 다 해서 전시까지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딴 분들은 일단은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딴 분보다 재료비가 좀 덜 들어가죠. 근데 손은 더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손은 많이 가죠. 손은 많이 가는데 대신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수월하죠. 저는 딴 사람에 비해서. 사진에 손수 만든 예쁜 옷을 입혀놓으니 더 멋스러워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사진을 좀 기부 좀 해주십사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관에서 했던 그 행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후에 뭐 생활하면서 사진을 갖고 있던 건 현재 여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 70여 년간 진천에 살며 수많은 추억을 마주한 박찬영 씨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진천 의용 소방대 활동을 한 박찬영 씨가 오랜만에 진천 소방서를 찾아왔습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소방서 한켠에 자리한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추억에 잠겨봅니다. 바로 구한말 사용하던 소방수레로 불리는 완용 펌프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소방차라고 할 수 있죠.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아마 이게 법안 그 후에도 하긴 쓰긴 썼을 거예요, 시골서는. 근데 이제 시골선 썼겠지만은 진천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마 진천읍은 좀 일찍 차가 이제 생겨가지고 차량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한 60년대 후반까지는 썼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방차의 옛 모습 정말 흥미롭죠? 진천읍의 백곡저수지는 진천의 3대 낚시터로 통하는 곳인데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죠. 오늘은 카메라를 챙겨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찬영 씨에게도 이곳은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사진을 배우고 사진을 수집하다 보니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 예, 그 사진에 이렇게 지금 보면 저것도 그렇지만 여기 끝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진 자체에 보면은 그 앞에 바로 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장이 돼 있죠. 이제 물이 높이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그 다리가 사실은 이쪽에서 4월 초파일 정도에는 여기 자체가 그날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출렁다리가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그 뭐랄까 통제를 받아가며 이렇게 출렁다리 수정무인대를 다녔었고 70년대까지도 사실은 여기가 신혼 부부들의 그 뭐 여행지 어떻게 보면 멀리 못 가시는 분은 여기 와서 또 수고를 저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옛 사진에 남겨진 추억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자리하고 있는데요. 60년 전 출렁다리를 함께 건너던 친구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놓인 농다리는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로 유명한데요. 장마 땐 물이 다리 위로 넘어간다고 해서 수월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진해가 물을 건너가는 듯한 형상이라고 해서 진해다리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저 앞에가 뻘이었어, 모래뻘이었어 전체가. 그리고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죠. 사실은 저 안에 동네가 현재는 안 보여요. 그전에는 사진이 다 보였었는데 그러고 여기도 옛날에 지금처럼 소풍 많이 오고 그랬던 장소인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이제 그 철렵, 이제 물고기 잡아서 여기서 이제 어죽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쉬었다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전에는 이렇게 와서 이런 장소가 아니었었죠.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록하는 과거. 오늘도 이렇게 사진으로 진천을 담아봅니다.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박찬영 씨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사진을 더 수집을 하고 또 제가 현재 찍은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자비를 들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진천의 어느 분이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아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요즘 지역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담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박찬영 씨를 응원합니다.
가게들은 좀 색다르고 뻔하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골목만의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성적이고. 지금 현재 동성로는 작은 가게부터 아주 큰 가게들까지 또는 프랜차이즈까지 폐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게가 창업을 하더라도 여기 기존에 있는 토지 가격이 기득권이 많이 방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월세를 채우기 위해는 그만큼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 1순위가 동성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로에 들어와서 창업을 많이 꺼려 합니다. 저는 대백 앞에서 약속을 많이 잡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파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두류역이라든지 뭐 칠곡이라든지 수성문 범어역 일대에 워낙 이제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게 주인분들이 임대도 많이 내놓고 사람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김광석 거리가 생기면서 맞은편에도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많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로 쪽에 많이 가는데 수성로 쪽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약간 선택할 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동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계속 가게도 새로 생기고 젊은 층 인구들이 그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도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서울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경리단길, 경주에는 황리단길 이렇게 뭔가 그 동네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형성된 라인들을 핵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의 뜻이 멀리 가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핵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코로나 여파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 달서구 상인동에 상인내거리 앞 먹자골목, 두류동에 7호 광장 라인, 7곡 3지구에 그 엄청난 상권을 만나볼 수가 있고 삼덕동에 가도 죽지 않는 상권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의 특징은 사실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와야 돼요. 30세대, 40세대, 50세대들이 와서 돈을 써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상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교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분들 교동하면 그 옛 추억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외형을 예쁘게 잘 살려서 젊은이들도 올 수 있게끔 상권이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교동입니다. 여기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초반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사실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는 게 많이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동성로는 뻔하고 밋한데 교동 올 때마다 새로 생긴 밥집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새롭고 이제 시내는 저도 어릴 때 많이 가서 좀 식상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교동에는 이제 새로운 예쁜 가게도 많이 생기고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선물 사기도 좋고 근처에 카페도 많아서 놀러 오기 좋아서 교동 자주 옵니다. SNS나 이런 데 보니까 조금 유니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자주 데이트를 하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건너편을 보게 되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게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마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몰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면서 굉장히 많이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저작년엔 대구가 모두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많다 보니까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다음 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카페 골목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시내나 번화가 쪽으로 가면 일단 사람도 너무 많고 몰리기도 하니까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번화가처럼 큰 건물보다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가 되게 조용한데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아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편안하고 리모델링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한 친구들이랑 한 2-3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로 큰 길로 가면 엄청 번화하고 시끄러운 곳이지만 골목 한 블럭만 들어오면 여유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동네여서 너무 좋은 거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대구역 근처니까 굳이 붙이자면 동대구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골목 백문이 불여 일식거리 어떨까요? 친구들이랑 사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주집이나 타로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동전 노래방 하나 없으니까 좀 놀다가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가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가게보다는 일단 공원 같은 이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밥집이라든지 술집 사장님들이 잘하셔가지고 되게 실력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가지고 이 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제성이 좋고 유산소 운동도 하기에 아주 좋은 건강의 1위입니다, 1위. 좋은 결과 얻어서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전국 팝골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크골프는 사실 골프와 똑같은데 골프는 14개의 채로 움직이지만 파크골프는 하나의 채로 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구장이 다 천연잔디로 구성되어 있어서
홀을 돌 때마다 아주 건강적인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제주도 팀 한 거진 20명 정도가 출전했는데 모두 화이팅! 대회도 많이 나가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기가 3타 제때는 3타 마무리, 2타 마무리 해주시면 기록원이 기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사인을 하시면 되고 남자, 여자 18일 1그룹, 2그룹, 19일 3그룹, 4그룹, 20일 5그룹을 해가지고 오전 18홀, 오후 18홀 개인 경쟁 최저 타수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4-2 유민 씨가 첫 타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박옥순 씨, 진순덕 씨. 화이팅! 홀컵에 볼이 싹 잘 들어가라고 미치도록. 네, 파이팅. 서울에서 어제 왔어요. 진짜 그래갖고는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이런 데 나오니까 좋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굿샷! 수고했습니다. 1번에 2타, 2번에 5타, 3번에 3타, 4번에 2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B코스 1번 홀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뒤따라가니까 심장이 떨려요.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상상하고 왔는데 생각처럼 공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살기는 충남에 살지만 원 고향이 이쪽 경남이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잘 치고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오늘 1등이고요. 1등에서 상금 타면은 우리 45인승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집에 안 가려고요. 어저께 친 사람들 여기서 연습할 땐 제가 이겼는데 지금 58타 갖고는 좀 오후에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려고 마련한 차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선생님 1번, 김병수 선생님 2번, 송영수 선생님 3번. 네, 치시고.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1차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좋지 않고 2차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3번 디타. 잘 치셨다. 와. 주위 분들과 함께 매일 즐거운 파크골프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노년 인생을 파크 골프와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파크 골프를 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파크 골프를 좋아합니다. 화이팅! 잔디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구장은 워낙 광활하니까 제가 원래 소속돼 있는 데보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파크 골프는 지고 먹고 만들고 떠들자.
너무 좋은 운동이고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이 파크골프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대회에 나왔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그냥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친정입니다. 창원이. 협회에 가서도 뭐 회식도 한번 하고 우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소고기도 먹고 싶습니다.